네, 부동산 관심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전통적으로 5, 6월이 분양 성수기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사실 분양 시장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솔솔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5월은 원래 여왕의 계절인데요. 실제는 그 분양을 하기 전에 집을 보러 가는데 가족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그 푸른 초원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시장과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는 네. 한 3, 4만 가구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는 그 분양가 상한제다 또 아니면 가격이 이제 분양 시측하고 그 협의가 안 된 경우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 15,000세대에서 2만 가구 정도가 분양할 예정이고요. 예. 5월 달에 물량이 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4만 가구에서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네.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서울에서는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역 쪽에서 분양 물량이 또 대거 나온다면서요. 그 최근에 그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그 재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단계에는 상당히 그 기본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다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재개발 지분을 투자한 것보다 실제 그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 좋은데요. 네. 단점이란 우선 분양 받을 때 그 청약 점수가 50점 이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점수가 높은 분들은 그 서울에 있는 그 9개 정도 재개발 지역에 분양 아파트를 가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받기가 조금 힘들지 받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 현재 화면에 5월에 지금 서울에서 분양될 예정인 아파트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 9개 지역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하월곡동 쪽에 좀 있고요. 네. 동해 하이빌이라고 402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는 종로구 평창동에 쌍용건설이 지금 19세대가 있고요. 또 울진호 이가에는 중공업이 228가구 들어가 있고요. 해연동에는 롯데건설이 38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는 이렇게 분양하는 곳이 많지만 실제는 그 당첨되기가 어렵고요. 주로 이제 신규 분양보다는 재개발로 인해서 그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재개발 지역 쪽으로 물량을 확보하시는 것이 되게 좋겠습니다. 예. 서울 이제 종암동 지역 얘기도 많이 지금 화면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용인 그리고 인천 청라지구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이 나온다면서요. 용인에서는 지금 현재 그 용인 신봉동이나 성북동 지역에서 분양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그 성북동의 현대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약 예. 2,000세대가 지금 분양 예정에 있고요. 또 청라지구에서는 그 청라 신도시가 이제 지구 단위로 개발됐기 때문에요. 우선 건설회사는 호반건설이나 인천도시개발공사 그 외에 한 1,900세대가 예약돼 있는데 그 예정돼 있는 물량은 많이 있지만 실제 그 아직까지 분양이 호기를 만나진 않았는데요. 네. 분양가가 좀 싸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청라건설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종도라든가 송도 신도시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8, 900만 원대 분양을 받게 되면은 우선 그 실수요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곳이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 지금 9개 단지 1,900여 가구 신규 분양 물량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용인, 인천 청라지구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수도권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물량 과거 같으면은 굉장히 관심들이 높았을 텐데 지금은 조금 그 기운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번 신규 분양 물량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최근에 그 신규 물량이요. 물량 자체가 뭐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요. 실제 굉장히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려고 건설사들이 11월 이전에 허가를 내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그 지난 연말과 올 초에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나오는 집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이 돼서 물론 분양가는 좀 싸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11월 달에 그 분양받은 그런 업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등기 후에 바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수혜가 물렸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양 시장도 상당히 좀 식어 있는 상태고 또 아파트 프리미엄이 또 예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실제 입주자들은 지금 많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매가 되지 않는 그런 지금 분양 시장 5월에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겠군요.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해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도심권에 발전을 많이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 중심 부위나 아니면 같은 수도권이라도
도심 교통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그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중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우선 자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실제는 그 분양을 받은 다음에 분양 가격에 부담이 없는 그런 중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고르셔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게 오피스텔은 뭐 투자의 블루칩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오피스텔은 그 중소형 아파트가 많이 그 상승하면서요. 네. 사실상 그 중소형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이제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주로 이제 전세나 월세로 많이 살지만 오피스텔이 시장이 갑자기 아파트가 중소형이 물량이 적다 보니까 오피스텔 임대료나 그런 분양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오피스텔의 그 장점은 뭐 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네. 아마 분양하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현장을 답사해 보는 게 좋고요. 그동안 중소형 아파트 값이 월세 값이 많이 오르고 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덩달아 이제 월세도 잘 나오고 있고 현재 임대료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네. 앞으로 이런 그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은 그 이제 오피스텔 분양가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피스텔 시세들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오피스텔 투자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오피스텔은 사실 그 투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강남의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팔아서 본인은 그동안 저평가된 오피스텔을 한 5채를 매입해서 집은 이제 덕소 쪽으로 이사 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오피스텔은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예. 역세권에 물론 좋아야 되지만 주변엔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진 빌딩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거리에 있거나 네. 주로 이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좋지만 그 유명세를 많이 하게 되면 임대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분양가도 사실상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좋은 그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 요즘에 인기가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석 소장